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믿지 못할 사건을 이제는 공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예언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 그는 과연 누구일까? 안동현, 1976년생, 대구 거주. 정보기관과의 악연. 안동현 씨는 1976년 1월 2일생으로 1981년에서 82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의 부친이 남산의 국가안전기획부로 데려갔으며 안기부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받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의 한 중년 남성은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남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사진 속의 남성은 밀진 모자를 눌러 쓴 평범한 농부 차림이었는데 소녀는 사진 속의 인물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음에도 찾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이다라고 답변합니다. 당신은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몰랐으나 소년이 장년이 되어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는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을 거라고 하면서 당시의 사진을 다시 그려보면 곤포 412지 앞에 앉은 두 남자의 사진으로 뒤로는 반은 가려진 초가집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안기부에서는 소년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더 진행하였는데 지능 테스트에서 200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여 관심을 받기도 하였으며 테스트 이후 부모님과 거주하던 청파동 주택의 2층에 안기부 요원이 파견되어 약 1년가량 상주한 사실도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과거의 유사한 사례,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한 사전 발언. 당시 급파된 안기부의 요원은 자신을 김원일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였으며 같은 집 2층으로 이사와 상주하며 소년을 관찰하면서 여러가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원일 요원이 질문을 하면 소년은 질문을 듣고 나서 자신이 생각한 답변을 하는 놀이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김원일 요원과의 마지막 기억은 김 요원이 부친을 폭행하였으며 소년의 오른손을 철문에 끼워넣고 문을 닫아 손톱을 상하게 하는 고문을 하기도 하였다면서 당시의 고문으로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상흔이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요원이 8세의 아이에게 가한 상식 밖의 고문 행위에 대하여 당시에는 그 원인을 그저 아저씨를 화나게 하여 그런 줄로 인식하였으나 현재에 와서 돌이켜보면 가능성이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아웅산 테러에 대하여 사전 발언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사전 인지와 이를 타인에게 표현한 사례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꼽으면서 이는 사건 발생 20분 전과 1시간 전에 친구들과 여동생에게 사건 발생 결과와 일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며 전처에게는 IT 대지진 발생 하루 전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여 오해를 산 일도 있었다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면서 민간인 사찰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초능력자의 출현에 대한 안동현 씨 자신의 견해나 입장은? 이번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에 대해 소식이 전해지기 전 매우 구체적인 사전 발언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일로 치부하여 이를 매우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정작 안동현 씨 본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자신은 이를 초능력자 같은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예지 능력이 뛰어난 거창한 선지자나 예언자의 맥락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보다는 감각이 일반인보다 더 발달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이 위기 상황에서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초감각 인지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안동현 씨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에 발언을 하게 되었나? 안동현 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간인 사찰이 시작되었으며 조국 민정수석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실, 강건작 국방개혁 비서관실과 백원우 특감반, 경찰청, 해경청의 정보경찰, 국가수사본부 편입을 앞둔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4대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서지현 검사의 안택은 검사장 성추행 사실 폭로와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폭로를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기획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며 이를 주도한 2명의 칼잡이인 최종원 검사장과 이상철 변호사, 2015년 고양지청 사법농단 사건이 주 원인이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2018년 의정부지검과 고양지청, 경기북부경찰청의 형사작업 사건과 담당 형사 사망 사건, 그리고 서지현 검사의 직속 상관이던 이상철 변호사가 당시 수임하였던 사건인 염호승 사건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민간인 사찰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면서 염호승 사건은 노원경찰서가 염호승을 체포하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kg이 발견되어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북부지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1분 늦게 하여 피의자 염호승이 석방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염호승이 해당 사건 무죄를 받게 된 원인인 최정옥 사건과의 관계에서 광주지방경찰청을 둘러싼 노원경찰서,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과의 검경수사권 조정 협의 당시 공방이 있었으며 수사권 조정이 무리 없이 타결되자 이와 관련하여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동현 씨에 대한 생체 실험과 과학 관제까지 서슴지 않는 민간인 사찰을 부추긴 원인이 되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을 비난하면서도 이와는 모순되는 민간인 사찰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권 초기 대북 정책이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를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검찰과 야당을 견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순조롭게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에서 최강욱 비서관의 소개로 최종원 검사장과 이상철 변호사를 소개받아 기획 폭로를 준비하였는데 이 두 인물이 당시 실력 행사로 막아내고 있던 2015년 고양지청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농단의 장본인이자 법정 증인이었던 안동현 씨로 인하여 차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협을 사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협의 이후 염호승 사건과 최정옥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될 가능성도 함께 차단하기 위하여 이 두 사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안동현 씨에게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악의적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경찰과 국정원은 치안 현장의 과학화를 명분으로 군을 이용한 과학 관제까지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와 권익 침해가 명백한 사안으로 공산주의에서나 통용될 중국 공안국의 수사기법을 2019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금독국장을 초청하여 경찰청에서 불법 수사기법을 사사받으며 이루어진 사실까지 경찰청 정보 공개 청구 문건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뇌파 수집 실험과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생체 실험 과정에서 2019년 7월 8일 안동현 씨에 대한 뇌파 수집 실험이 이웃 주민을 통해 발각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남게 되자 국군정보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육군 제5군단, 제6군단, 제7군단, 제2지상작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 1사단, 사이버작전사령부, 심리전단이 민간인 사찰 임무에 동원되었으며 대검찰청이 개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8년 1월과 2월 정치공작 이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임기 중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며 그 자리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하였으나 이후 법무부 검찰 인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판사 사찰이나 가족의 형사사건 개입,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이 거론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춘천지검의 친윤 성향을 가진 특수통 검사들이 검수완박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우선 백원우 특감반에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리를 포착하여 감찰하고 이를 통해 민주당 공략에 나섰으며 이후 같은 백원우 특감반원으로 2019년 12월 1일 사망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관에 대하여 김태우 수사관과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에 의해 경찰청 수사에까지 개입하여 김기현 시장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선거 관련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지원을 받아 선거 개입하였다는 내용으로 후속타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돌연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압수수색 등으로
민간인 사찰의 증거와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국정원과 청와대의 사전 인지 증거까지 확보되자 이 과정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격에 성공하여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결과를 얻어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패권을 거머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이 이 민간인 사찰을 공표하지 못하고 이에 합류하여 사건을 키운 까닭에 대해서는 원인 사건인 2015년 고양지청 사법농단 사건이 검찰의 치부 사건인데다가 친문 성향의 검찰 인사들도 다수 참여한 사건이어서 오히려 경찰청, 해경청, 국정원, 군 고위급의 수뇌부를 검사 출신의 측근으로 교체하고 민간인 사찰을 이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발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안동현 씨가 정부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으면서 이에 항거하는 중에서도 2019년 11월 20일 중국발 코로나를 막으려고 중국으로 출국을 감행하였으나 집요한 민간인 사찰로 실패하였고 2019년 12월 1일 서울 동부지검의 디수사관이 사망하자 관제 수위를 높여 안동현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이에 칼로 복부를 찌르자 국정원과 검찰은 합의금 50억 원을 제시하며 외부로 유인하였는데 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시간을 지연시킨 것일 뿐 실제 의료 지원이나 구호 활동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에 실신 후 깨어난 안동현 씨가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에 관한 내용을 구글 검색이나 문서 집필 그리고 모니터링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구술로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다. 대통령은 없다. 실제 상황, 다시 한번 알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다. 대통령은 없다. 실제 상황. 중국, 왕이, 리커창, 우한, 샐러드, 독, 현재 의학 수준 치료 불가. 에볼라, 에이즈, 인플루엔자, 홍콩 사스, 스페인 독감, H2N3, 해독제, 개발 중, 임상 부족, CDC, 존홉킨스 대학, 매사추세츠. 무증상, 잠복기, 고열, 극심한 고통,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200여 명의 국내 사망자. 이탈리아, 파노바 대학, 북반구, 에델바이스, 국화. 효소, 효모, 안지오텐신, 인산, 팔각정약 등을 이야기하거나 당시 구글 기록에 남겼으며 이후 대체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를 미리 알려주었고 인천공항의 봉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친중 정책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으며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권과 5월 동조하며 공조수사를 진행하던 중 투입한 언더커버를 이용 압수수색을 빙자하여 필로폰을 안방에 투척하고 이를 투약하면 이를 압박하여 원만한 합의를 한 다음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의 정보 출처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압수수색에서 변호사 입회를 강력하게 주장하자 현장에 투입된 형사들이 놀라 도주하였고 이에 화난 안동현 씨는 검찰에서 경찰청으로 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고 의심한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생산문건인 중대범죄수사과 884 공조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하여 2020년 4월 10일 정보공개 청구하여 2020년 4월 13일 경찰청 본청에서 손재만 경감과 해당 민원에 대해 코치하는 퇴직 검찰수사관과 서울청 광수대와 민간인 사찰 관계자들의 관련 대화 내용이 자동 통화 녹음 기능으로 녹음되어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남기게 되었으나 정부의 그 누구도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시간만 지연하여 현재는 결코 좋게 마무리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고 전하면서 이태원 참사에서의 행정기관이나 경찰청의 대처, 해병대 1사단 방첩대원인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이와 관련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개입이나 수사 외압도 민간 인사찰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통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지상작전 전술 통신체계나 스펙트럼, 혼신원 추적과 방해전파인 재밍, 무궁화 5호 위성과 군사전용 위성인 아나시스 2호 위성을 이용하여 민간인 사찰에 활용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가 상주하는 공간에 마이크로웨이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테라헤르츠 전자기파를 발사하는 행위까지 단연간 수백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해병대 1사단장이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으로 입건되는 경우
혹시 모를 정부 지시에 민간인 사찰 내용이 노출될 걸 우려하여 사건 무마 외압이 있었고, 경북경찰청의 사건 인계가 늦어진 까닭이나 단순하고 명료한 사건을 국방부가 시간 지연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전하였습니다.